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하고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어떻게 네. 뽑았지?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어렵진 않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았느냐, 직접 뽑았느냐 요 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누가 뽑나요? 저희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모습 같지만 전혀 당연한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우리 이 현대사에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던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은 방식은 뭐였냐면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 선거라고 하죠. 간접 선거. 그렇죠. 지금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니까 직선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뽑았을 때는 간접 선거.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렇죠. 그런 간접 그렇죠. 선거죠? 아유, 좋습니다. 정확히 시작하셨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사회학 전공하신 또 아니가 계세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 중에 대통령을 바꾸는 건 좀 힘들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직접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대통령 직선제로 오다가 예. 아까 제가 4.19 혁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4.19 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각 책임제를 한번 해보자. 대통령한테 너무 힘을 실어주지 말고 그 집권 당에 힘을 좀 몰아줘서 좀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4.19 혁명의 결과 내각 책임제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때도 대통령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윤보선 대통령. 근데 하지만 대통령은 힘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내각 책임자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다시 국회에서 뽑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간선제에서 직선제에서 다시 간선제로. 그러다가 그 정치고인님들이 이제 군사 정변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 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왔다 갔다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72년도부터 대통령 선거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뽑습니다. 독특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 방법이죠. 예. 간선제는 간선제예요. 다시 간선제인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간선제가 된 거예요. 그랬던 적이 체육관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선거해놓고 박수치고 거의 뭐 대통령 당선율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대가 없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2년도에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다음이 78년도에도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79년도에서도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요. 이때가 이제 최규하 대통령. 어디 체육관인가요? 몰랐어, 진짜. 근데 체육관 선거 말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 어떤 체육관? 장충 그리고 체육관? 장충체육관. 네. 그다음에 80년도 체육관에서 또 대통령을 뽑아요. 이게 이제 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다시 81년도에 또 체육관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을 체육관을 많이 뽑아요. 썼어? 이렇게 체육관을 좋아했죠. 어.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쉽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좀 더 비정상적인 면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대통령 뽑는 이런 방식이 일종의 진행됩니다. 이제 절차적 요식행위로 체육관 선거를 활용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